요즘은 카페가 정말 많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가볼까요? 안녕하세요. 무슨 일이시죠? 너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야? 이 카페 당장 폐쇄해! 이게 무슨 억지냐고요? 옛날에는 이런 일도 있었답니다. 어둡고 매캐한 연기 가득한 방 안에 남자들이 가득하네요. 335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묻고 더블로 가! 혹시 타짜꾼이 모여있는 도박판? 이곳은 이슬람 문화권인 터키 카흐베하네라는 이름의 커피하우스입니다. 남자들이 모여 사람을 만나고 오락을 즐기는 장소로 단순한 교류장이 아니라 마시고 대화를 즐기며 관계를 맺어가는 선술집 역할도 함께했던 장소라고 해요. 여자는 출입할 수 없었던 남성만이 공간이었습니다. 중동인들을 비롯한 이슬람 문화권은 모임을 즐겨하며 대화를 오락 자체로 여겼어요. 이야기를 많이 하면 목이 타니까 해갈용 음료가 꼭 필요했겠죠?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강조하는 것 중 하나는 금주. 술이 안 된다면 다른 비알콜성 음료를 마셔야 하는데 하고 선택된 것이 커피입니다. 그래서 이슬람에서 커피는 굉장히 정신을 맑게 해주고 신을 온전히 찾을 수 있는 음료로 이제 간주됐기 때문에 전통 커피하우스에서 이야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16세기 때에는 곳곳에 이스탄불이 있었대요. 여러 가지 얘기거리와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일부 정치적인 이유로 이제 술탄 셀림과 무라트 4세 때 이 커피 하우스가 잠정적으로 운영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터키에서는 커피하우스가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을 때 커피하우스 대신 티하우스가 속속들이 개장돼요. 19세기 무렵부터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티하우스를 의미하는 차이아네가 들어서기 시작해요. 터키 사람들이 모임 문화와 음료 소비 문화를 막을 수는 없었나 봐요. 차이라는 것이 일반 대중에게 터키 커피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또 손쉽게 또 많은 양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전에 카흐베하네가 남자들만이 장소였다면 Eski kültür artık çay evleri de kahve evleri de yerlerini normal modern kafelere bıraktı. 터키인들은 상대방과 오랫동안 함께하기 위해 차 한잔 하자고 제안하는데 이 말은 거칠애식 인사가 아니라 대화를 위한 요청이래요. 모여서 차를 마시고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그들의 일과로 자리 잡고 여성들의 출입도 자연스러워지면서 차는 공동체에서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주었죠. 영국에도 이런 커피하우스가 있었습니다. 영국 최초의 커피하우스를 세운 사람은 터키 출신의 유대인 제이콥이었어요. 제이콥은 알고 지내던 터키인에게 커피를 공급받고 1650년 옥스퍼드에 커피하우스를 차렸습니다. 영국의 커피하우스는 무역인들이 차 한 잔과 함께 그들의 장사와 거래들을 성사시키는 미팅 장소, 비즈니스적 공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만남의 광장. 대표적으로 로이드 커피하우스가 있어요. 로이드 커피하우스는 무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편안하게 잠시 동안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장소로 떠오르면서 보험 가입자를 찾아야 하는 보험 중개인들에게 최적의 장소로 각광받는 곳이었다고 해요. 이 커피하우스는 현대 로이드 보험 시장이 시초가 됩니다. 커피하우스에서 사교 모임을 하고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합의를 이루거나 또 반대로 음모를 꾸미는 장소이기도 했는데요. 커피하우스가 등장했던 시절은 청교도 혁명 등이 일어났던 격동의 시기였어요. 청교도였던 올리버 크롬웰의 군사 쿠데타로 인해 당시 왕이었던 찰스 1세가 폐위된 후 단두대에서 처형되고 이후 권력을 잡은 올리버 크롬웰의 통치 기간이었죠. 정치적으로 혼란한 세월이었기 때문에 이 시기 런던 시민들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커피하우스에서 정치적인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요. 크롬웰 사후 왕정이 복고되면서 복위된 찰스 2세는 이런 커피하우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경계해요. 그는 커피하우스가 정치적 음모를 모색하는 장소로 점점 굳혀지자 1675년 12월 19일 커피하우스를 폐쇄하라 명령해요. 그러나 시민들은 커피하우스의 폐쇄에 거세게 반발하고 차가 들어오면서 커피하우스에서는 오히려 차가 성행하게 돼요. 영국은 수질이 좋지 않아 차를 마시게 된 이유도 크다고 해요. 특히 영국의 홍차 하면 빅토리아 시대죠. PWG 대표적인 홍차 1837은 바로 빅토리아 시대의 첫 해이자 싱가포르 상공회의소 창립 연도를 의미합니다. 1837 블랙티 등장은 사실 2008년인데 다 마케팅인 거죠. 기록을 살펴보면 빅토리아 여왕이 1837년에는 트와이닝을 영국 차 공급 공식업체로 지정하였고 차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다고 해요. 오죽하면 1838년에는 여왕이 차 한 잔을 곁들여 타임지를 읽으면서 통치를 시작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말이죠. 빅토리아 시대는
지나치게 보수적이었으며 도덕을 중시하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침부터 물을 대신하여 마신 술로 인해 노동자들은 일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결근도 잦았다는 기록을 볼 수 있을 만큼 술이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빅토리아 여왕은 본인이 차를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들에게 알코올의 폐해를 알리고 차를 마시게끔 적극적으로 계몽했다고 해요. 자선과 박애 정신이 구체적 실현수단으로 하층민이 차를 마시도록 한 거죠. 노동계급은 자연스럽게 당시로서는 고급 문화였던 차 문화를 접하게 돼요. 빅토리아 여왕은 기독교의 복음주의라는 사상적 배경 아래 티 모럴리티라는 단체를 세웠어요. 이 단체는 빅토리아 여왕이 음주를 예방하기 위해 차를 마시게끔 적극적인 계몽활동에 앞장선 단체예요. 노동계급의 상태 증진을 위해 협회에 내는 왕족의 기부금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따뜻한 차 한 잔으로 계급 간의 화합을 실천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은 금주운동의 씨앗이자 술 중독자들을 치유할 치유제가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산업사회의 진입으로 가면서 홍차는 건강과 일의 능률을 높이는데 매우 중요한 용도로 자리를 잡게 돼요. 홍차는 마시기에 간편하며 정신도 맑게 해주었기에 도시 노동자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음료였던 것이죠. 지금도 터키 여행 후기들을 보면 여성 여행객이 카페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카흐베아네의 전통이 남아있던 장소라 이상한 눈길을 받았다는 후기들을 찾아볼 수 있어요. 터키에서는 1900년대에 접어들면서 차 소비는 증가하여 습관으로 정착돼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경제적 이유로 커피 수입을 중단했고 차는 이 시기 이후부터 음료 시장을 독점했대요. 현재도 차 사랑은 식을 줄 모르는데요. 터키에서 모든 일자리에는 커피나 차를 마실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두고 차이즈라는 전문 차 인력이 차를 끓이고 배달한다고 해요. 터키에서는 우선 차를 주겠다고 하는 호의는 무조건 수용하지 않으면 베푸는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운 일로 간주되니 유의하세요. 뜨거운 물로 끓인 차는 잔에 담긴 후 30분 내로 마시지 않으면 맛을 보장할 수 없기에 주인의 입장에서는 곤란함을 느껴서 그런 거래요. 손님은 대접받은 차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고 양해를 구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많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스푼을 빈 찻잔 위에 걸쳐놓는 것으로 무언의 거절을 표하면 된답니다. 영국도 홍차의 나라로 불리는 만큼 차 사랑이 식을 줄 모릅니다. 시간대별로 많이들 나뉘어져 있기도 해요. 뭐 배드티, 블랙퍼스트 티, 일레븐스 티, 애프터눈 티, 하이티, 애프터 디너 티 등등 하루에 평균 7잔씩의 차를 마신다고 해요. 여기서 재밌는 점은 배드티라고 해서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와이프를 위해서 남편이 끓여주는 티를 얘기해요. 침대에 자고 일어나자마자 대접받는 듯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국에서는 언제 차를 마시든 그 이름이 있는 것 같아요. 예로부터 카페는 인기 있는 모임 공간이었네요. 폐쇄에도 또 생겨나는 오뚜기 같은. 이는 모여서 한잔하고 나누며 대화하고 싶어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막을 수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음모를 꾸민다고 커피하우스를 폐쇄한다. 카페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기도 하고 여러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니 영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오늘 카페에서는 또 어떤 많은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가까운 카페에서 친구와 함께 음모를 한번 꾸며볼까요? 지금까지 지브러리 분이었습니다.